박스 문제는 요거부터 읽고 이렇게 쏙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의 키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사례 문제니까 빨리 뭐 이 등장인물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각각은 각 나왔죠. 표의자네요. 그렇죠. 표의자. X 토지를 을에게 뭐예요? 정의하고. 그러면 정의어 여기 키워드가 나오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 나오네. 이게 뭐예요? 일종의 무슨 행위다. 그 옆에다 써요. 언니행위.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언니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정의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자, 매매는 무효. 그렇죠. 자, 그러면 을명의로 나왔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 제3자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른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제 작업 다 끝났네. 자, 끝났어요. 이제 째려봐서 기억부터 가봐야죠. 자, 여기 포인트는 매매죠. 계약은 무효. 그래서 원해요. 자,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렇죠. 자, 을간의 정의어. 여기는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네. 정의는 이연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번하고 5번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니은을 읽어야 돼? 니은을 읽어야 돼? 자, 니은 읽으면 안 되죠. 니은은 이미 읽었으니까. 그렇죠. 뒤것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하고 얘기하고 비교하니까 어디가 짧아? 짧은 것부터 읽어야지. 그렇죠? 짧은 것부터 읽어봅시다. 자, 피해자 법은 자, 제3자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읽어봐요. 참고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거 하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럼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야. 우리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몸에 이제 잡아요. 몸에 익혀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물화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물화일체야. 아마 여기 제가 좀 단어를 좀 바꿔봤어요. 뭐라고 써놨죠? 문화일체. 문제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문제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덤비지 마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40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40문제를 다 풀려면 외워야 돼.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러니까 40문제를 다 푼다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계약법, 민사, 특별법. 이렇게 나오거든.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러면 요거는 41번부터 시작이네. 자, 물권법은 14문제가 출제돼. 계약법은 10문제가 출제돼. 민사특별법은 몇 문제가 출제될까요? 6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거꾸로 풀어가야 돼. 민사특별법 먼저 풀라고. 민사특별법은 암기가 되면 6문제는 그냥 만점입니다. 그럼 요거 풀고 요쪽으로 가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은 이거 풀고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학교는 1번 문제. 자, 제가 모의고사를 다 찾아가지고 채점을 하거든. 그럼 학교는 1번 문제는 어때요? 1번 문제는 오답률이 제일 높아. 오답률이. 아무리 쉬운 문제 같더라도 오답률이 높아. 이유는 이제 정리 안 되는 거야, 머리에서. 내가 학교는 풀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민법 41번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아. 왜 그럴까요? 학교는 풀다가 갑자기 민법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정리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직 이게 파일이 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라는 게, 요 기출문제를 자기들로 반복해서 미리 시험 1시간 전에 일찍 도착해서 기출문제. 요게 제일 좋아. 기출문제를 한번 1시간 만에 쭉 훑어보고 들어가라고. 학교론도 마찬가지. 그러면 감각이 살아나거든.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그러면 시험 출제관 감독관이 이렇게 시험지를 줘요. 자, 여기 봐봐요. 옛날에는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A형, B형이 있었어. 근데 지금 A형이 좋아요? B형이 좋아요? 과거에. 저 A형이야. 저는 A형. 그렇죠. 소심한 A형이에요.
A형은 목차 순서대로 돼 있어. B는 목차를 흔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이거 받는 순간, 이제 과거에는 받는 순간 당락이 결정돼. 그러니까 A형하고 B형 중에 A형이 합격이 높거든. 이유는 목차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B형은 섞어 놓거든.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렇게 답지를 줘, 감독관. A형, B형, A형, B형.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B형, A형. 컨닝을 못하도 컨닝 방지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컨닝을 하려면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봐야 되거든. 옆에를 보면 이거는 틀려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공평의 원칙이 어긋난다 해서, 자, B형을 없어서 무조건 다 A형이야. 그래서 A형을 이제 섞어 놓습니다. 약간의 섞어 놓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A형, B형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면 이제 봐봐요. 옆에 컨닝할 수 있어, 없어? 컨닝할 수 있어. 대각선도 할 수 있어요. CCTV 없으니까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입증해달라고 그러면 입증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말만 안 봤다고 우겨야 돼. 안 봤다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 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벌써 공부 다 된 사람은 학교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고 들어가. 요렇게는. 그러면 감독관이 왜 보세요? 그랬더니 인쇄가 잘못돼서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담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떨어가면서 막 기다리고 있거든. 이렇게 넘겨봐, 살살. 그래서 감독관이 뭐라고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잡아봐요.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뭐예요? 여자인가 남자인지 봐요. 머리가 하나죠. 머리카락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래서 누님이네요. 누님이 얼마나 시험장에 떨었던지. 자, 이렇게 넘겨보니까 문제가 백지로 보이더래.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손을 들고, 왜 백지를 주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감독관 잘 만났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독관이? 죄송합니다. 백지를 드려서.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단군 이래도 지금까지 무슨 시간이면 다 떨어요. 자, 시험은 다 떨어. 이순신 장군도 떨어요. 이순신 장군도 자, 합격한 거 아니야. 특채로 합격이 된 거야, 특채로. 특채로 합격. 그거 무까지 떨어졌습니다. 무까지 떨어졌는데, 그거 특채로. 다른 특채로 합격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떨지 말고 천천히. 저는 모의고사는 안 떠는데, 실제 시험에 가면 봐봐요. 저 시험에, 실전에 약해. 떨어요. 그러면 그래서 자, 보면 선을 갔어요, 선 보러 소개팅으로 가면 손이 떨려. 그래서 손을 안 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커피 먹어요?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가죠. 그때부터 이제. 자, 그래서 손이 떨려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요부터 먼저 풀어야 돼. 민사특별법. 6문제 확인하고 이쪽으로 써 올라가라. 우리 형님들은, 자, 다만 여기까지, 계약법 중간까지 풀면 시간 오버됐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근데, 민사특별법이 막 찍는다고. 민사특별법은 조금만 하면 6문제 만점 맞거든. 근데 사람들이 꼭 여기서 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는 여기서부터 풀고 여기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을 깨뜨리라고. 사고의 컨설. 자, 그렇다면 요거 뭔가 관련돼서 그럼 박스 문제도 요렇게 해서 뭐부터 하기로 해요? 요거부터 확인하고 지문으로 들어가고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항상 임한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 남자 고3 거푼이 있어. 거푼이 뭘까요? 남자 고등학생이다. 거푼. 학급이니까 거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고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와이프가 바뀐다라고 써놨어. 그렇죠. 습관이 그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당 거푼을 썼죠. 거푼. 그럼 여자 고등학생은 또 그걸 써놨어요. 여자 고등학생. 자, 사고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남편이 바뀐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독서실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닭개야. 이 닭개. 그래서 저기 설악산에서 스님이 직접 작성해줬어요. 우리 독서실에서 제일 비싼 게 이게 닭개. 닭개라는 거예요. 닭개. 자, 그러면 공무원 닭개. 그러면
그러면 열람실에 와서 열람실답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 사고가 자꾸 바뀌어야 돼.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야 문화일체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라는 거. 자, 문제는 절대 손으로 풀지 말고요. 손으로 풀어. 손으로 풀어. 자, 우리 문제 풀이는 봐봐요. 자, 우리 처음에 강의 들 때 뭐가 뚫려요? 귀가 열리는 거지. 그렇죠? 귀가 열리면 뭐가 뚫려요? 눈이 뚫리지. 눈이 뚫리면 뭐가 뚫리죠? 입이 뚫리죠. 그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문제풀이는 손을 움직이라고. 손을. 눈으로 푸니까 실력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하편도 필요하고, 난 돈 많아요. 그러면 기초문제 한 번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죠. 자, 그래서 뭐 돈은 좀 투자할 때 투자하고, 쓸데없는 것에 안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6번은 그러면 자, 요거는 꼭 맞았던 틀렸던 꼭 다시 한번 리피트 해줘야 돼. 자, 그러면 6번, 7번 풀어보죠. 자, 이론으로 나오네. 자, 됐어요? 자, 통정의 표시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이론 문제네요. 틀린 거. 일단 단문이니까 요쪽은 단문 정도 돼요. 민법에서는. 아마 1번부터 읽어가는 거. 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의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여기 뭐예요? 합의. 그죠? 합의. 완벽한 문장이네. 이렇게 이제 분석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자, 무효행위라도, 여기 뭐라고 써놨죠?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 자, 그러면 당사자가 통정하여 정여. 이거는 언익행위와 관련돼서죠. 아까 했던 정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럼 매매는 무효. 그래서 여기는 모두 무효이다. 어때? X. 정답은 3번. 이게 아까 풀었던 사례 문제로 풀었던 거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여기 이제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지 맺은지를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 선의 제3자의 범위는 당사자 빠져 안 빠져? 빠져. 그러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로서 자, 그럼 포괄성계인도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러면 여기는 포인트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를 맺는 자. 요거 포인트예요. 저번에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화상관제인 나왔네요. 화상관제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 제3자에 속하죠. 선의하기 불문입니다.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본다. 다루어진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요 4번이 5번을 별표 하나 놓고 그러면 요 4번과 5번에 대해서 좀 잡아두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4번 문제가 작년에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4번하고 5번이.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런 스타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 암기하고 하죠. 자, 선의의 뭐라고 써놨어요? 제3자의 범위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써봐요, 스스로. 이제 마무리해요.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의자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작년 기출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8번 풀어보세요. 이제 써본 사람. 자, 계속 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박사 문제죠. 자, 그러면 지문이 몇 개예요? 두 개씩 문제네. 자, 두 개. 안에 들어가니까 몇 개예요? 네 개네. 네 개네. 그러면 다음 중 선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제3자에 해당한지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을 볼까요? 읽어봐요. 어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네. 자, 그러면 저기 뭐라고 써놨어요? 의해. 그렇죠.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네. 그럼 대리인하고 본인은 한 범위죠. 그러면 선의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네요. 통정의 표시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우리 제3자 애인 있죠. 기존에 있었던 자죠. 그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뭐 우리가 지워가는 것보다도 바로 기억과 이어 정답은 1번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잡아 나감으로써 충분히 문제를 접근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300페이지, 거기 행간편을 딱 쳐놔요. 자, 참고사항이 있을 거예요.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생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우는 방법밖에 없어. 애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행간편을 짜놔서. 자, 1번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특히 7번을 조심해라. 7번은 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가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 관제인 단 선의 악의는 총 파산 채권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잡아놓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히 몇 번? 2번. 자, 1번은 상속인 줄쳐놔요. 자, 2번은 대리인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특히 4번을 줄을 딱 끊어놔고. 자, 5번은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을 지위를 이전받아야 돼. 그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채권자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 1번부터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 5번, 요 세 개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자, 그거는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오지 말고 감각만 좀 익혀놓으라고. 자, 그러면 감각이 일치되는지 9번을 한번 풀어봐요. 시간은 10초. 그 문제야, 전부. 자,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죠. 그러면 정답은 오죠. 읽어봐요. 바로 잔. 그렇죠. 잔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래. 그러면 이거는 뭐 당사자 외면에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네. 취득했대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네. 파산관제인 하나 외워두고 가장채무를 보정하고 그 보정채무를 이행한 보정인. 그러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네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정답은 몇 번? 3번. 자, 10번 풀어봐요. 계속 그 문제야. 자, 기억은 어때요? 10초 만에 다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파산관제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기억 안 들어간 거 싹 지우니까 1, 3, 또 오네요. 가장채무를 보정하고 그 보정채무를 이행하여 그 상권을 취득한 보정인이죠. 그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잖아. 그러면 기억과 이행, 정답은 2번, 3번이 되죠. 자, 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받았대. 그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거든. 기존에 인수받았네. 그럼 정답은 5번. 자,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자, 11번 작년 기출문제야. 풀어보세요. 자, 그만 봐봐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포함하죠. 그러면 기억은 지워야 되겠죠. 기억 안 들어. 파산서는 파산관제. 이건 니은은 내일 끼어요. 그래서 니은을 특별히 외우더라는 거야. 정답은 3번. 이렇게. 근데 여기 해설이 잘못했을 거예요. 해설 가서 본쳐놔요.
디귿. 자, 거기 디귿. 니은을 디귿으로 원천하라고. 그래서 기억. 그러면 거기 디귿을, 요거 기억, 요거 니은으로 원천하라고. 그래서 제가 해설 못하는 거는 제가 다 훔쳐서 왔어요. 자, 또 다 하기는 했거든. 그래서 요거 가서 확인해보라고. 그 해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에. 자, 니은이 디귿으로 번쳐야 되고, 요거 니은으로 되어 있잖아. 요거. 디귿으로 번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요거 디귿으로 번치고요. 요게 디귿으로 되어 있거든. 요건 니은으로 번쳐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풀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어느 문제만 샘플 문제를 잡아요? 문제 8번. 요 8번 하나 딱 풀어놓으라고. 왜 8번을 샘플 문제로 잡았을까요?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딱 정해놨으니까, 나머지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2번을 가보죠. 12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제. 몇 번에서 떨어져요? 1번에서, 그죠. 파산간제, 그죠. 그러니까 파산간제는 그냥 외워둬, 파산간제는. 파산간제는 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제가 거의 채무자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러면 파산간제는 누가 선임할까요? 법원이 선임하거든.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 중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죠. 그래서 파산간제. 파산간제는 일반인이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뽑는? 법원이 판명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1번이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이 중요한 거라 그래.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피진이 허사 표시는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어때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렇죠. 이게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요거 딱 생각나면 2번은 그러면 자기가 문제 풀 듯이 읽어봐요. 비유, 무선. 자꾸 써가면서 외우더라고. 써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사 두번한이 있더라도 써가면서 자꾸 소리 내면서 외우돼. 제 시간은 떠들어도 돼요. 수업 시간에. 비유, 무선. 그럼 도서관에서 앉아서 뭐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자꾸 떠들으면 뭐예요? 비유, 무선. 저기 잡시다! 그러면 우리 민법 교수님이 떠들으라고 그랬다고. 뭐예요? 떠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진이 허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된다. 어때요? X죠. 왜 틀렸어요? 착오는 피의진이 허사 표시는 뭐라는 거예요? 피의자가 알고 하는 거죠. 착오는 뭐예요? 피의자가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통정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죠.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이건 말도 좀 그래요. 여기 구별된다, 구별이 아니라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결론 X다. 자, 4번에 통정회의 표시 무효에 대응하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명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정명 동그라미, 요거 선이죠. 선의는 추정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하죠? 자신이 입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여기 자신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완전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5번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잘라요. 요거 매도인이 뭐 했어? 요거 봐봐요. 매도인이 뭐 했어? 해지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라고 써. 손해배상이 발생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이 취소를 했어요. 그럼 취소라. 일단 유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그러면 쌤.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취소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기초 중에 기초인데 시험장 가서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별표 하나 해놓고 이거는 맞았던 풀었던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풀어보세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제 민법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번 우리가 가봅시다. 자, 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의 기출문제고요. 자, 통정의 표시는 잘라요. 통정의 표시는. 통정은 피의자와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근데 여기는 의식적으로. 이거 틀렸다는 말이에요. 합의, 의식적으로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통정의 표시는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결론 X. 자, 가정인과 무효면 잘라요. 잘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언익행위도 무효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매매는 무효, 정유는 유효.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X가 되는 거네.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을 했대요. 본인과 대리는 한 몸이죠. 그럼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당해.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는 어때요? 여기 줄잖아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 선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잠깐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오네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가장소비 대체에 따른 세금 채권의 선인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여기 봐봐요. 가장소비 대체에 따른이잖아. 따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의 범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여기 따른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라는 따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제3자의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러면 뭐이 사람들이 막 당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피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